안주게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짝짝짝 쳐주시고, 오늘은 앞번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왜 개미는 고점에서 항상 물릴까? 이거는 개미들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된다는 거.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개미는 항상 고점에서 물릴까? 데려가고 시장의 메이저들의 구조를 몰라도 그렇다라는 거. 특히 한국 개미들은 짜잘한 거, 작은 거에는 움직이지 않는 개미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ETF 2배짜리 ETF가 나오고 나서 코스닥이 지금 작살이 나잖아요. 지금 코스닥 수급이. 그건 왜 그렇다? 우리는 짜잘한 건 안 먹는 개미다. 적어도 단봉에는 안 움직이는 개미다. 장대 양봉이 나와야 움직이는 개미다. 급등이 나와야 움직이는 개미다. 이게 뭐다? 시장의 구조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경험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개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식 개미들이 1천만이다 라고 하면 1천만들의 공통된 경험치가 뭔가면 진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카메라가 뒤에 딱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참고 버티면 떨어지고 손절하면 비옥비옥 그때부터 반등하고. 진짜 이거는 1천만 개미들의 공통된 경험치잖아요. 미치는 거야. 한장하는 거야.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경험치는 다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 이거는 다 성장통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 사도록 만들게 하는 게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나는 이제 고점에서 사는 걸 안 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시장은 여러분들이 딱 고점에 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심리적으로 구조상으로. 먼저 이런 경험 이러시죠. 나만 빼고 다 올라갈 때 당신이 물리는 이유. 고점에서 사게 놓는 이유야. 처음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못 사. 다음날에 또 올라. 다음 주에 또 올라. 그러면 이거 안 사고 백이겠냐고. 이게 온 세상에 주식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이야기고 무서운데 결국 산다니까. 우리 단타도 보면 제일 마지막 점에서 주식을 사잖아요. 차트로 따지자면 한 번 올라갈 때 못 사. 두 번째 올라갈 때 더 올라가네. 여기서 살까 말까 망설여. 마지막 급등할 때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보면 신기하게 내가 사면 내린다. 요게 지금 포모잖아요. 요게 나만 빼고 다 올라갈 때 당신이 물리는 이유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사면 괜찮아. 여기서 사면 괜찮아. 그나마 요쯤에서 사도 괜찮아. 꼭 내가 사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다. 왜? 여기는 저점에서 구간이다. 물리는 자리인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저도 이런 경험 수없이 많이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나만 없는 거 아니야. 요 구간이 딱 그 구간이라고요. 조금 일찍 사면 되는데 이 장에서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경상도 오리지널 청구석 촌놈이라서 영어 발음이 좀 안 되는 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발견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발견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사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얼마 벌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다가 남들이 차 빼오면 집 사면 그때부터 주식에 들이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차 바꿨네, 집 넓혔네 이랬으면 주가가 쌀 때 관심이 없다가 행보할 때 관심 없다가 다들 욕하고 아무 관심 없는 구간 주가가 크게 오른다 뉴스 나오고 이럴 때 이때라도 사면 괜찮아. 친구가 큰 돈 벌고 차 바꿨네, 집 바꿨네, 뭐 바꿨네 이러면 그때 매수하잖아요. 유튜브 막 나오고 뉴스 나오고 이럴 때 대박 나왔네 이럴 때 또 유튜브에서 명품시계 나오고 슈퍼카 나오고 그러면 주식 사잖아요. 좋은 종목을 발견하고 좋은 시장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가 솔직히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럴걸요? 우리가 확신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이거잖아요. 특히 단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올라가다가 항상 요 그림을 다시 그거 하면 파동은 항상 3파 아니면 요거 급등. 여기서도 한 번 더 끌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 여기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매수 버튼이 눌러지는 거야.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거잖아요. 앞에 이제 요 그림은 앞에 이제 반복해서 넣어준 건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면 다른 개미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안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그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확신을 하는 거야. 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세력들은 뭐다? 아 요놈들 봐라. 요 개미들 오케이 땡큐 이러면서 물량을 넘긴다는 거죠. 왜? 그때 개미들 제일 많이 모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넘기기 좋겠냐고. 개미들이 조금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때 던지면 밑에 툭툭 꺼지는데 그때 물량을 넘길 수가 있겠냐고. 개미들이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개떡같이 많은데 계속 던지도 계속 받아주는데 요즘 이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 개미들이 밑에서 계속 받아주잖아요. 계속.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이 그림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오늘이 지금 6월 22일인데 저는 이제 젠슨 황 이게 발음이 좀 안 돼.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도 촌놈은 촌놈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니는 진짜 오리지널 촌놈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영어에서 발음이 좀 약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깐부라고 할게요. 깐부 관련주 중에서 올랐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다시 다 내려와 있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LG전자죠. LG전자. 깐부가 온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돌았어. 그리고 고점 찍고 야 물량 틀었잖아 이거. 거의 다 내려왔잖아. 이제가 지금 45만원부터 거의 반토막 났잖아 이게 지금 LG전자가. 쌍봉이나 안 가면 조금 올랐을 때 10만원대에서 샀으면 괜찮은데 얘가 지금 1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의 3배 4배가 올랐던 점에서 꼭 여기서 산다. 여기서 나도 그랬다고요. 나도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량을 던지고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지금 거량이 제일 많이 터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터졌네. 그럼 여기서 털고 나갔다는 소리지.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요거잖아요. 요거 개미들 많이 모이가 있네. 받아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받아줄 개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깐부 관련주들은 왜 빠졌는가 하면 젠슨항이 와갖고 회담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 깐부 관련 공장들이 안 지어졌잖아. 이슈만 만들어준 거잖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에 지금 이 시점에 실적이 과거 시점보다 좋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겠죠. 미래의 시점에 실적이 지금의 시점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보다 현재가 좋아야 되고 현재보다 미래가 주가가 더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분기마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씩 좋아진대. 모든 증권사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보기를 하더만. 근데 LG전자는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뉴스에 확신을 가지고 덤비는 순간 그때가 고점입니다. 엔비디아 깐부가 왔을 때 압수하는 순간이 고점이잖아요. 그 앞에 고점이었나?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고점이었죠 이게.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실적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결국 테마주의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적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지금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은 내리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확정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내년 되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대감만으로 급등. 결국 이거는 단순 치고 빠지기.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 단순 치고 빠지기인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 결국 답은 실적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대형주라고 해도 아시겠죠? 요번에 간부 관련주에서 물린 사람들 많을걸요. 주식은 항상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도 고점을 잡는 이유에 관해서 이게 연관이 돼 있는가 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불과 2년 전만 1년 6개월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거든. 주가가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삼성전자가 솔직히 저는 이제 주식을 좀 꽤 오래 했으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5% 6%만 올라도 상한가 간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하다못해 뭐 10%씩 뭐 15%씩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이게. 그때부터 지금 관심을 가시잖아요. 그때부터.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뭔가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슈가 터지고 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장이 경상도 말로 이빨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면 이미 2, 3년 동안 실력을 쌓고 깨지고 실력을 쌓고 깨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다 이러면 그때부터 내리막인데 번 영상이가 거기서 보면 장이 좋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며 내리막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냐고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조금씩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점을 잡는 거야. 대부분의 개미들이 보면 또 시장이 안 좋네 가면 또 쉰다 그러면 끊어진 필름이 되는 거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발 주식 공부는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이 좋을 때 들어와갖고 내리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좀 벌어볼까 조금이라도 실력이 쌓였어. 근데 내리막을 맞았어. 그러면 내가 그래갖고 돈을 좀 잃었어. 그러면 주식은 내하고 안 맞아. 이래갖고 포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다가 또 장이 좋아져. 그럼 또 들어와. 그렇게 개미들은 우한 반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끊어진 필름이 되는 거야.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요거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과 실력의 싸움입니다. 요거는 잘못 넣은 거고. 공부하는 습관이 당신의 수익을 만듭니다.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는 뭔가 하면 근면성실이죠. 새마을 운동에서. 개미들이 항상 고점을 잡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보면 앞번 영상에서도 그걸 넣었을 건데 시장을 봐야죠. 시장을.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이 쳐받고 있는데 종목을 보면 종목이 힘이 있을까요? 시장이 힘이 있을까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버티겠냐고. 이게 비유를 하자면 못 버티잖아요. 그거 도망가야지.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좀 극한 예를 들어서 장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종목이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장이 이렇게 진 눌러보잖아요. 이거 망치로 때려보잖아. 그러면 머리 헤딩하고 아프잖아요. 이거 다시 처박아 본다니까. 이거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맞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라고요.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 시장이 안 좋은데 특정 종목 하나가 폭등한다. 올라갈 땐 하려 하지만 무너질 때는 더 빠릅니다. 그 말을 앞번 영상에서 한 거잖아요. 혼자 가는 종목은 위험합니다. 시장을 보지 않으면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거고 시장이 내릴 때는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야. 시장이 내릴 때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죠. 그거는 고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시장이 내릴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되죠. 손절가를 잘 잡아야 되죠. 그리고 뭐 1, 2% 내리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3%, 4%, 5%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매매하면 안 되지. 10개 중에서 9개가 내리고 1개가 올라가는 그걸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올라가는 종목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이거 팬들 한 개에 5% 10%씩 움직이는데 그거 여러분들 클릭질 되겠냐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 어떨까요? 진짜 고수들은 종목보다 시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고점을 잘 안 잡죠. 시장이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니까 코스피는 어떤지 코스닥은 어떤지 외국인은 사고 있는지 거래대금은 늘어나는지 상승 종목은 몇 개인지 주도주는 어떤지 이거 다 살펴보고 들어간다. 그래야만 물려도 올라가니까 순환매가 도니까 물린 종목이 자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다음에 2차전지가 AI가 올라갔다 바이오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라는 거. 그래서 고점을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순환매가 도는 시장은 대기 자금이 풍부하니까 세력들도 대기 자금이 풍부하니까 그것도 세력들이 해먹고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한 탕만 해먹는 게 아니고 여러 탕을 해먹고 싶잖아요. 세력들도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지. 장이 좋으면 장이 만약에 1000포인트만 올라가는 거하고 3000포인트 올라가는 거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0포인트 올라가면 한 번밖에 못 해먹어
해먹어. 2000포인트 올라가면 이 순환매가 2번 도는 거잖아. 2번 해먹을 수가 있는 거야. 3000포인트 올라가면 순환매가 3번 도는 거야. 세력들도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큰 돈 만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자, 그러면 개미가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르면 오르는 걸 보면 사고 싶고 내리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주식은 결국은 공포 속에서 사야 되는데 보통 보면 원복에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스킬 영역이잖아, 스킬 영역. 진짜 울트라 고수 때 남겨주고 우리는 올라갈 때 양봉 보고 기준 보고 만들어주면 단타를 치더라도 상승 추세 속에서 원봉에 올라갈 때 상승 추세 속에서 원봉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잖아. 이때 여러분들이 사면 된다라는 거. 너무 급등하는 거 잡지 마시라는 거. 저도 급등주를 매매를 많이 하지만 반드시 어떤 기준을 잡고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생기면 해도 돼.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마시라는 거.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위험, 대부분이 무섭다고 느끼는 순간 기회. 핵심은 이 종목이 좋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인가,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머리가 나빴어도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의 본능이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고점을 잡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라라는 거. 이거 PPT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기억에 훨씬 더 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라는 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 영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세요. 시장이 괜찮다면 다음은 자유입니다.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저것도 덤비겠죠, 당연히. 시장이 좋다면, 시장 분위기 좋고 돈이 들어오고 수환매가 살아있다면, 그럼 그때는 고점 잡을 확률이 작죠. 고점을 잡더라도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물릴 확률이 작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시장이 죽었다면 거의 다 내가 급등하는 주식은 다 고점이야.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는 거. 항상 오늘 물려도 내일 올라갈 종목인가,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인가 하면, 내가 단독에서 보면 내 고점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단독에서 보면 걱정 안 한다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저는 항상 제 매매의 기준이 뭔가 하면 오늘 좀 내리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항상 초이스를 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오늘 물려도 내일 올라갈 종목인가, 모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이 질문부터 한다라는 거.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주식은 항상 3번 정도는 분할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 이게 말 그대로 리스크 갈리고 평균 단가 갈리고 확률 높이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죽을 짓을 내가 왜 해? 안 하면 되는 거지.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시장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매매를 하시라라는 거. 내동 매매 하시지 마시고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고점의 함정, 공포 속에서 늦게 진입하고 욕심에서 가득 차서 추격 매수하고 남들과 똑같이 매매를 하니까 개미에서는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요 3가지죠, 요 3가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항상 시장을 먼저 봐라는 거죠, 시장을. 공포가 극에 달았을 때, 그리고 항상 원복이 좀 사시고 욕심이 좀 사라질 때, 내 마음이 안정이 될 때,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다칠 때, 시장이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시라는 거. 남들과 똑같은 타이밍을 잡지 말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라는 거.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종목 중에서 타이밍을 사야 되죠, 타이밍을.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뭐다? 기다리라는 거. 못 기다려서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말미에는 다음 영상 이야기를 예고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다음 영상은 손절은 저만의 이제 기준, 진짜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손절은 언제 해야 할까에 관해서 다음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